여름의 시간이 푸른 나뭇잎에게 하소연합니다. 이 푸름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지 묻고 푸른 숲은 대답을 하지요. 이 푸름은 여름이 주는 시간을 조금도 허투루 보낼 수 없다고 합니다. 이렇듯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라는 찰나의 순간들이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지워가고 있습니다. 봄꽃이 만발했다고 즐거워했는데 그 흔적은 까만 오디와 버찌 같은 열매에 남기고 여름 그늘로 숨어버렸습니다. 아쉽게도 숨어버린 시간은 영 찾을 길이 없습니다. 지나가 버린 시간을 아쉬워하며 오늘도 잠시 마음을 쉬어가는 시간, 여기용의 문화가산책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합니다. 들국화가 부릅니다. 매일 그대와. 매일 그대와 아침 햇살 받으며 매일 그대와 눈을 뜨고파 매일 그대와 도란도란 둘이서 매일 그대와 얘기하고파 새벽빛 내리는 거리도 저녁 노을 불타는 하늘도 우리를 둘러싼 모든 걸 같이 나누고파 매일 그대와 밤의 품에 안겨 매일 그대와 잠이 들고파 새벽빛 내리는 거리도 저녁 노을 불타는 하늘도 우리를 둘러싼 모든 걸 같이 나누고파 매일 그대와 아침 햇살 받으며 매일 그대와 얘기하고파 정말 매일 그대와 진짜 노래하고파 매일 그대와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화가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지난 4월 말경 백수문학회 창립 70주년을 맞아 조촐한 자축자리를 만들었더랬습니다. 70년을 한결같이 지켜온 문학의 길이 비록 진한하고 눈에 뜨이는 모습으로 발전을 하지 못하였더라도 그 세월 속에 담겨있는 수많은 사연을 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가슴 뿌듯한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날 제가 지도해온 시인 정광조 시인의 시를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 며칠 전 오랜만에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요즘 통 시가 써지지 않는답니다.
그럴 것이라고 마음을 달래주었습니다. 처음 시를 접하고 무수히 시 속에 빠져 살다가 자기 이름으로 된 시집을 발간하고 나면 한동안 시쓰기가 되질 않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나누며 마음을 가다듬고 쉬라고 하였습니다. 억지로 써지지 않는 시를 쓰려고 붙들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편하게 좀 쉬라고 일러두었죠. 이렇듯 시는 늘 살아있는 생물과 같습니다. 어느 때는 봇물 터지듯 잘 써지다가 어느 순간에는 당최 아무리 써보고 싶어도 되질 않습니다. 좋은 생각이 떠올라 한 줄 써놓고는 그 다음부터는 꽉 막힌 고속도로 같아집니다. 이렇게 시를 쓰는 일이 가끔은 면벽 수행하는 스님을 닮은 듯 그렇게 정신을 고독하게 하기도 하지요. 오늘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온 임자운 시인의 시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일찍이 대전문인 옆에 사무처장으로 있을 때 알게 되어 지금까지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시인이신데요. 자분자분한 성격에 늘 웃는 모습이 참 포근하신 시인이십니다. 임자운 시인의 시집은 제호가 어찌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목이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하나하나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임자운 시인의 시집 어찌하리는 총 6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별로 별도 소제목은 없는데요. 실려있는 시가 궁금증을 자아내기 충분합니다. 먼저 시인의 말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인의 말. 조선문학으로 등단한 지 10여 년 만에 첫 시집을 세상에 내민다. 주님께 감사할 뿐이다. 제 조시를 만나시는 모든 독자에게 조금이나마 감동과 위안이 되었으면 한다. 이 시집을 나의 삶의 진정한 멘토인 두 분에게 바친다. 어머니이신 고 오병숙 권사, 동반자인 이정란 권사이다. 아울러 장수출판사의 무궁한 발전을 빈다. 2023년 9월 임자운 이렇게 쓰셨습니다. 아마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신 걸로 느껴지네요. 자, 등단한 지 한참 되었는데 이제서 첫 시집을 내고 참 뿌듯해하는 그런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렇기에 더 소중하고 오래도록 간직하고 싶은 시집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1부에 있는 시를 읽어봅니다. 첫 번째로 읽어볼 시는 어찌하리입니다. 시집이 제호로 사용된 시이기도 한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리. 임자운. 하늘 꽃길을 오르려는 절벽의 눈물을 보았다. 칡넝쿨 휘말리는 숨소리를 대지 위에 내려놓으며 들풀 날리는 바람이 되어 고운 빛 따라 나서는 어머니의 꽃신을 보았다. 해진 젖가슴으로 한 세월의 발걸음을 다하고 하늘 연기로 사르는 육신 기도하듯 당신을 안아드렸다. 식어가는 살과 따뜻한 살의 이별, 마지막을 지키려는 호롱의 불꽃, 아가의 단잠에 머문 젊은 아낙의 미소가 소멸한다. 오랜 동행의 오열이다. 뒷동산 수채화 속에 쥐고 있던 철부지 중년의 타이어표 검정 고무신의 눈물이다. 어둠 끝에 매달린 새벽 달빛의 구름 조각이다. 이제는 기다리는 오동나무의 향이 더하는데 황토 광목의 손길이 가까이 오는데 아, 우리의 어머니가 겹겹한 어둠을 걷어내며 하늘 꽃길을 오르려 하는데 어찌하리. 어머니를 생각하며 쓰신 시 같아요. 참 어머니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참 지극하신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살아오신 모습을 잔잔하게 뒷동산의 수채화 속에 쥐고 있던 철부지 중년의 타이어표 검정 고무신이라는 눈물겨운 표현으로 표현해 내셨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자, 이어서 읽어볼 시는 경적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경적. 임자운. 가로수의 이파리 마저 졸고 있는 한낮의 일상이었다. 우리들의 할머니가 보따리 허리에 차고 도심의 건널목을 건너고 있다. 흰 고무신의 발걸음으로 나무 지팡이를 방향 삼아 담담하게 초취의 햇살을 안고 간다. 잠시 멈추어 가쁜 숨을 정리하면서 깜빡이는 초록의 숫자를 더듬어 확인한다.
황급한 걸음에 치맛자락 할머니의 느슨한 세월이 시면의 빈틈으로 우리들 시선으로 맴돈다. 바람이 분다. 늦여름을 밀어내는 바람이 분다. 만국기가 펄럭이는 청백 운동의 흰줄 검정 운동복에 낯익은 한 소년이 달려온다. 오랫동안 간직했던 숨어있던 그리움, 나는 할머니의 손등을 잡아준다. 주름진 두 볼에 번지는 동행의 미소, 아, 젊은 아낙의 얼굴이 보인다. 엄니라고 불러보았다. 경적은 모두 울리지 못했다. 세월이 건너간 그 자리에는 사무치는 한 시절의 사진 한 장이 코스모스처럼 하늘거리고 있었다. 참 깊이 있는 시이죠. 임자훈 시인의 참 좋은 점, 장점이라고 할까요? 이런 겁니다. 그 잔잔한 미소에 가슴 깊이 감추어진 이런 할머니에 대한 사랑, 그리고 엄마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것들이 참 굉장히 깊으신 시인이시네요. 자, 이어서 읽어볼 시는 빈방이라는 시입니다. 빈방, 이게 어떤 시인지 한번 좀 찬찬히 읽어보겠습니다. 빈방, 임자훈. 아직도 머물지 못하는 바람의 눈물손이 멈춘 문고리에는 빈 소래기만 놓여있다. 열어도 문이 없는 빈방, 문이 있는 곳에는 그림자만 누워있다. 빈방에 오래된 그림자 왕겹에게의 눈물 자국이 가득하다. 빈방에 서성이던 야윈 손마디가 그래도 반갑다, 오라 한다. 아가의 눈웃음을 찾아 헤매는 모유의 비린내가 서려있는 당신의 해진 젖가슴으로 지금도 부르는 소리, 이제사 왔니? 나에게 우주를 주시고 한 겹의 네임만 남기신 당신 어둠 속의 별 중 어디쯤 쉬고 있다가 오늘도 한아름 안겨주는 자장가의 모정 햇살도 즐거웠던 지난날 나들이의 개나리 웃음으로 빈방에 찾아오시는 당신, 유년의 아픔도 가져가시던 한 톨의 김밥도 삼키지 못하고 단침으로 삭혀주시던 어머니, 세월의 죽순마다 아름다운 하혈을 하며 옷장 속에 모아둔 기억의 잡동사니, 찬송가 갈피에 바랜 사진 속에 아이는 아직도 철부지 작년, 당신의 시절 앞에 그리움 거둘 수 없는 무주의 날개가 되어 그림자만 남아있는 빈방에서 나는 잿빛 구름에 헤매이는 저 깊은 강물의 미결수가 되어 있었다. 빈방에 어린 그런 그리움, 엄마에 대한 사랑, 그런 것들이 아직도 잔잔하게 가슴 깊이 맺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읽어드린 임자훈 시인의 이런 시들은 연구본이 안 돼 있고 한꺼번에 이렇게 쭉 묶여서 써 있다 보니까 제가 끊어 읽는데 조금 좀 힘들었어요. 어디서 끊어야 되지 하는 아득한 그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좀 어설픈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아버지라는 시입니다. 아버지, 임자훈. 청춘이 어느새 고갈되었나. 둘러보아도 함성이 없다. 평생 지탱하고 있는 두 다리, 찾아오는 그대보다 찾아가는 발걸음이 좋다. 언젠가는 건너야 하는 홀로의 길, 하늘 어느 곳의 인생길, 나의 이름을 지키는 나날일수록 멀리 있었던 아버지는 눈물겹게 가까이 다가온다. 그렇죠. 아버지도 그리움 속에 이렇게 있다 보면 아득한 그 먼 곳에 기억 속에만 있다가 이렇게 추억을 하게 되면 가까이 다가와서 어깨를 포근하게 감싸주는 그런 느낌도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임자훈 시인의 시를 몇 편 읽어드렸습니다. 이 시의 뒷맛을 느끼면서 잠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이승철이 부릅니다.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 소리내지 마 우리 사랑이 날아가
사랑이 약해지잖아. 얘기하지마. 우리 사랑을 누가 듣잖아. 다가오지마. 우리 사랑이 멀어지잖아. 안녕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너를 보고 있잖아. 그러나 자꾸 눈물이 나서 널 볼 수가 없어. 안녕이라고 말하지마. 우린 아직 이별이 뭔지 몰라. 소리 내지마. 우리 사랑이 날아가 버려. 움직이지마. 우리 사랑이 멀어지잖아. 안녕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너를 보고 있잖아. 그러나 자꾸 눈물이 나서 널 볼 수가 없어. 안녕이라고 말하지마. 우린 아직 이별이 뭔지 몰라. 안녕이라고 말하지마. 우린 아직 이별이 뭔지 몰라.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몇 편의 시를 읽었는데요. 임자훈 시인은 사유가 깊은 시인이라는 것을 알 것 같습니다. 한 편 한 편의 시가 시사하는 깊이가 그만큼 깊다고 하겠습니다. 이어서 읽어볼 시가 궁금해집니다. 이렇듯 시를 읽으며 다음 시를 기다려지는 것은 시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라고 하겠죠. 이번에 읽어볼 시는 금이 간 항아리입니다. 금이 간 항아리, 임자훈. 금이 간 항아리였기에 목마름이 더했다. 당신께서 주신 것은 뭉게구름보다 더 부드러움, 우윳빛 사랑이었는데 내가 가진 것은 금이 간 항아리였다. 인색한 보답으로 어머니를 불러보았고 졸부의 아량으로 아버지를 찾아보았던 허수아비의 시절들 가시고기에 지친 목소리는 이제는 기대하지 않는다. 안방과 건넌방, 부엌과 대청마루 그리고 마당에서 만났던 익숙한 목소리는 대문에서조차도 들리지 않는다. 아침을 열어주셨고 저녁을 마무리하셨던 눈물겨운 밥상을 그 어느 곳에도 보이지 않는다. 그저 금이 간 항아리만 들고 있는 장년의 철부지만 서 있을 뿐이다. 이 시 역시 부모님을 그리는 그런 마음으로 쓴 시네요. 다 돌아가시고 고요하고 적막한 집에 부모님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는 그런 허전함, 그런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금이간 항아리만 들고 있는 장년의 그 철부지 남자는 심정이 어떨까요? 시 속에서 슬그머니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자, 다음에 읽어볼 시는 묘소에서입니다. 묘소에서, 임자운. 고요함이 꽁 울음소리에 꿈틀거리는 묘소에서 찾고 싶은 언어가 있었다. 그것은 당신의 이름 어머니, 저 뭉게구름 하늘을 향해 엄니라고 외쳐보았다. 옥색 치맛자락 흰 고무신에 산골 메아리 한 소년이 달려온다. 흰줄 검정색 운동복으로 망국기가 펄럭이는 야생화 사이로 반갑게 달려온다. 어머니가 보인다. 김밥 도시락을 들고 있는 어머니, 백 사진 속의 어머니였다. 산중 추모공원에는 아직도 장년 소년이 달리고 있다. 어머니 묘소에서 느낀 마음인가 봅니다. 아무리 장년이 되었어도 어머니한테는 아이였죠. 아이였죠. 참 따뜻한 마음이 엿보입니다. 자, 이런 시를 읽을 때마다 저도 참 왠지 마음이 서럽기도 하고 잠자고 있던 그런 외로움이 뭉게구름 피어나듯 합니다. 이 마음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 이어서 읽어볼 시는 큰형의 눈물입니다. 큰형의 눈물, 임자운. 풀벌레 소리로 일을 한 요양원 한밤 흐느끼는 아내가 있다. 지나간 시절에서 깨어나 홀로인 기도실에서 서름을 다듬는 어둠이 있다. 창밖은 숨죽인 초월로 자유로운데 한 줄기 바람으로 밀려오는 숨내음 풀잎 같은 생명들이 울음으로 밤을 지샌다. 표대가 없었던 청춘의 나날들, 과거의 시간과 오늘의 시간을 묵상기도로 처절하게 시공을 기도하지만 결국은 곰삭은 육신만 드러나는 허무일 뿐 밤하늘 별들 중 한 곳에도 머물 수 없는 병든 고독만이 장승처럼 서 있다. 놓쳐버린 인생이 아닌 놓아버린 인생의 세월이었기에 두 손등에 흐르는 눈물은 오늘도 뜨겁기만 하다. 어머니를 찾아 헤매는 유년의 외로움처럼 먼 그리움의 강물에서 그대는 회초리를 맞고 있는 노년의 어린이가 되어 회개의 유형을 시작한다. 큰형은 항상 착한 자신을 이긴 적이 없다. 큰형님이 또 이렇게 모습을 그려주셨네요. 뭔가 먹먹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 시 속에는 큰형님의 살아온 그런 청춘의 나날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되네요.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임자운 시인의 그런 마음도 큰형의 옆에서 따라가는 그런 어린 동생의 모습으로 담겨 있겠죠. 네,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요양병원에서입니다. 요양병원에서, 임자운. 날이 오고 가면 칼날이 내 앞에 선다. 낮과 밤이 잠시 정지하는, 세월이 뚝뚝 떨어지는 창가, 겨울이 우뚝 서 있다. 칼날이 날인지 날이 칼날인지도 모르는 끝이 다한 시절들이 겨울 낙엽 찬바람 따라 무의 어둠에 서 있다. 하늘길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칼날이 서린 날들, 하루하루가 무섭다. 네, 요양병원에 가면 거기에 입원해 계시는 어르신들 모습을 보면 이런 마음이겠죠. 칼날이 서린 날들이 하루하루가 무섭게 느껴질 겁니다. 저도 가끔 요양병원 들려서 어머니를 뵙곤 하는데 그때마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했었죠. 자, 잠시 노래 듣고 울적한 마음 달래고 오겠습니다. 이상우가 부릅니다.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 듣고 옵니다.
이젠 그리워할 수 없어요. 나의 사랑을 믿을 수 없어요. 떠나가버린 그대의 빈자리 다시 채워질 수 없기에 슬픈 이별도 하지 못하고 아픈 눈물도 흘리지 못하고 무심히 그대 보내야만 했던 그 순간이 미워요. 너무나 사랑했기에 말없이 보고 말았던 마지막 그대의 모습 정말로 이별이었나. 이제와 후회할 수 없지만 차라리 우러나 볼 것은 세월이 갈수록 안타까워지는 아쉬움이 싫어요. 너무나 사랑했기에 말없이 보고 말았던 마지막 그대의 모습 정말로 이별이었나. 이제와 후회할 수 없지만 차라리 우러나 볼 것은 세월이 갈수록 안타까워지는 아쉬움이 싫어요.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화가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다음에 읽어볼 시는 수년이라는 시입니다. 비교적 짧은 시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년. 언제부터였을까? 이제는 이를 놓아버린 일상의 중심을 잃어버린 노년. 땅으로만 굽어지는 육신, 기력이 없는 자유스러움은 하늘로 오르려는 마음뿐. 적어도 수년만큼은 서로 대립이 없어서 좋다. 순리대로 간다는 뜻일까요? 이제는 기력이 없는 자유스러움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이 말 뜻은 뭐냐면 자유스럽긴 한데 뭔가 자기 의지대로 할 수 없다는 뜻일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좀 허무한 허전한 그런 시입니다. 자, 다음에 읽어볼 시는 부부라는 시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부, 임자운. 방 안에 동그라미가 있다. 동그라미 안에 있으면 홀로 있어도 외롭지 않다. 방 안에 세모가 있다. 세모 안에 있으면 둘이 있어도 외로워진다. 세모가 있는 방 안, 그래도 동그라미는 있다. 오랫동안 함께한 잔정. 방 안에 세모가 들어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동그라미에 밥상이 놓여있다. 부부란 이런 거겠죠.
의미가 큰 깊이 있는 은유를 통해서 부부라는 사이를 제가 은근하게 보게 됩니다. 세모와 동그라미, 참 그게 부부의 관계일지도 모릅니다. 자, 여기까지 1부의 시를 마치고요. 2부의 시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부의 시 중에서 첫 번째 그대라는 시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대, 임자운. 언제였을까 그대의 계속되는 감성의 샘물과 나의 잠자던 감성이 조우하던 날, 처음으로 한 줄기 개울이 되었고 사랑이 지나가면은 나의 애창곡이 되어 있었다. 그 누구도 간직하지 못했던 그대만이 다듬어왔던 악보 도시의 그늘에서 쉬고 있는 지친 자의 흔들림을 위로하는 그대만의 잔잔한 감동이었다. 건강을 지킬 수 있었던 시간도 아까워 사계절에 퍼올린 샘물들, 옛사랑의 그 이름,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의 향기, 시를 위한 시의 나의 별, 광화문 연가의 그 교회당. 그대는 항상 청량한 샘물이 흘러넘쳤다. 일상의 외로움과 외로움을, 사랑의 그리움과 그리움을 따로 두지 않고 따뜻하게 감싸주었던 세월 따라 떠나는 우리들의 눈물도 닦아주었던 오늘의 진정한 휴머니스트 이영훈. 흔들리는 생명을 보담고 그대의 빛깔을 지켜왔던 홀로 사르었던 촛불이 타오름. 이제는 손을 내려놓은 악보만이 남아있다. 그대여,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대의 클래식한 긴 침묵의 시절들을. 이것은 이영훈이라는 작곡가를 생각하면서 쓴 시인가 봅니다. 이영훈이라는 작곡가하고 좀 깊은 인연이 있으셨나 보네요. 그 노래도 그렇고 시에 올린 노래들, 옛사랑이나 가로수 그늘 안에 서면, 광화문 연가도 이제 이 이영훈 작곡가께서 작곡하신 노래였나 보네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썼던 시 같습니다. 이영훈 작곡가는 타계하셨나 봅니다. 네. 자, 이어서 읽어볼 시 하나 또 봅니다. 오래된 재즈 한번 읽어볼까요? 오래된 재즈, 임자운. 봄비는 빛바랜 교복을 적시며 오래전부터 소리가 되어 있었다. 지금은 어눌한 봄비가 되어 육신을 되살리는 시절에 서 있지만, 봄비는 내리기 전에 깊은 바다의 푸른빛이 되어 수많은 파도를 헤쳐나가는 돛단배가 되어 있었다. 박인수의 봄비. 그대의 늙은 콘서트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뜨거운 봄비가 흐르고 있는 오늘, 모두가 눈물이다. 도시의 가로등에서 추억된 청춘의 봄비가 이 순간만은 심장으로 허용이 되는 무대. 그리워했던 서로의 이름을 이제는 버리지 말자고 골목 어귀의 봄비까지도 사랑하자는 약속, 주름살에 맺힌 가죽 재킷에 봄비 양철이 찢어지는 번쩍이는 소리에 우리는 한 송이 야생화로 태어난다. 그대의 오래된 재즈는 이제 단단한 아픔은 필요치 않다. 이 봄비를 노래 불렀던 그 박인수 가수가 재즈 가수죠. 그분의 어떤 그런 그 재즈를 생각해 하면서 썼나 봅니다. 이렇게 어떤 가수가 부르는 노래도 이렇게 나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한편의 시가 되네요. 좋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노래 듣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조정현이 부릅니다. 그 아픔까지 사랑한 거야. 듣고 오겠습니다. 너를 처음 만난 날 소리 없이 밤새 눈은 내리고 끝도 없이 잦아드는 기다림
모퉁에 서서 눈을 맞으며 너를 기다리다가 돌아서는 아쉬움에 그리움만 쌓여도 난 슬프지 않아. 눈 내리고 외롭던 밤이 지나면 멀리서 들려오는 새벽 종소리. 혼자만의 사랑은 슬퍼지는 거라 말하지 말아요. 그대 향한 그리움은 나만의 것인데 외로움에 가슴 아파도 그 아픔까지 사랑한 거야. 눈 내리고 외롭던 밤이 지나면 멀리서 들려오는 새벽 종소리. 혼자만의 사랑은 슬퍼지는 거라 말하지 말아요. 그대 향한 그리움은 나만의 것인데 외로움에 가슴 아파도 그 아픔까지 사랑한 거야. 그 아픔까지 사랑한 거야.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화가산 책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임자훈 시인의 시집 어찌하리 속에 담겨있는 시들을 읽으며 감상하고 있습니다. 시 속에 담겨있는 임자훈 시인의 깊은 사유를 들여다보며 그 깊은 시면 속으로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읽어드릴 시는 비오는 날이면 읽어드립니다. 같이 한번 감상해 보실까요? 비오는 날이면 임자훈. 비오는 날이면 대전역에서 도청 사이에 우울한 청춘이 우산도 없이 도사리고 있다. 흠뻑 젖어가던 비틀즈의 예스터데이, 지하상가에 사라지는 하얀 칼라의 단발머리, 지난날의 중앙로에는 사춘기의 빗소리만 남아있다. 우리 임자훈 시인도 가끔 비 오는 거를 좋아하시나 봅니다. 또 비 오는 날에는 또 이런 모습들이 대전역에서 도청 가는 사이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나 봅니다. 저는 비 오는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비 오는 모습을 보는 것만 좋아합니다. 자, 다음 시 한번 볼까요? 썸머 와인이라는 시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썸머 와인, 임자훈. 여드름이 시작한 여름방학. 태양이 솟아있는 원두막에서 검정 고무줄 동여면 금성 라디오 최동욱의 3시의 다이얼에서 처음 썸머 와인을 만났다. 포도가 연걸어가는 늦여름이면 흘러간 안개 같은 시절이 그리워 다시 듣는 썸머 와인. 오늘은 산들바람 오가는 숲속에서 스마트폰으로 조우하고 있다. 한 장년의 남자와 함께.
썸머 와인은 미국의 팝송이죠. 낸시 시나트라와 리 헤이즐 우드의 그 혼성 노래라고 합니다. 많이들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죠. 임자훈 시인께서도 오래전에 최동욱의 3시의 다이얼에서 처음으로 썸머 와인을 만났다고 하고요. 지금은 이제 시원한 숲속에서 스마트폰으로 그 노래를 듣고 있다고 썼습니다. 분위기가 참 평안하게 느껴져서 좋습니다. 자, 다음 시 하나 또 봅니다. 고우영의 삼국지를 보고입니다. 고우영의 삼국지를 보고. 임자훈. 오직 곁을 두고자 하는 남아의 애절, 손권에 단내나는 간구에도 긴 수염 단정한 관우의 독수, 생과사를 가르는 찰나의 유혹에도 도원에서의 결의를 저버리지 못하는 일심으로 살아온 지독한 본성. 결국 긴 목이 허공에 오른다. 한 시대는 그대를 생명으로 서각하였다. 색바랜 고우영의 삼국지를 보고 오래된 햇살도 달빛도 변함없는 오늘, 바위보다 무거운 파도보다 거센 외마디 훈계, 오만을 버리고 그대를 위해 잠심을 한다. 다시 그대를 답습하며 홀로 단련을 한다. 삼국지를 이렇게 만화로 본 적이 있었죠. 사실 삼국지는 참 굉장한 그런 우리의 삶에 위대한 영향을 미친 소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조금 각색해서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즐거움과 흥미를 더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소설이라고 들었는데요. 그 속에서 참 수많은 영웅들이 갖는 그런 애환, 그리고 인간의, 그리고 권력에 대한 욕심, 다양한 것들이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줍니다. 저도 많이 읽었던 소설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도 문득 이 시를 읽으면서 그 생각이 문득 납니다. 남자들이라고 하면 의리가 중요하죠. 신의가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도원결의를 굉장히 참 멋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비의 도원결의 말입니다. 유비, 관우, 장비 이 세 사람의 그런 끈끈한 의리, 이거 요즘 세대에 우리가 가슴 깊이 담고 살아야 하는 게 아닌가 모르겠어요. 다음 시 하나 또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만큼은 이라는 시입니다. 오늘만큼은. 임자훈. 오늘만큼은 한 장의 사진 속에 묶어주자. 저 하늘의 푸른 세월, 저 숲의 초록 세월, 도심의 회색 세월, 그대와 나의 사랑의 세월들. 오늘만큼은 진정 그대만 같아라. 김혜자 누님의 웃음만 같아라. 소녀마냥 수줍은 목소리만 같아라. 주름살 없는 마음뿐인데 항상 따라다니는 육신의 아픔일랑 자그만 손가방에 담아두고 오늘만큼은 세월을 잘 다독이는 그녀 김혜자 누님의 소녀만 같아라. 김혜자라고 하는 탤런트가 있었죠. 참 잔잔하고 조용조용한 그런 단아한 모습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차지했던 그런 연기자였습니다. 좋은 시 잘 읽었고요. 우리 임자훈 시인의 시를 읽으면서 많은 걸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제가 오프닝에서 시간을 이야기했는데요. 알면서도 어찌해 볼 수 없는 것이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상은 참 공평해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똑같은 시간이 공평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가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시간이 내일을 위한 희생으로 보내지는 시간이 되지 않고 오늘은 오늘대로 만족스러운 하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내일대로 새롭게 하루를 만들어야 합니다. 오롯이 나를 위한 시간으로 말이죠. 우리는 살아오면서 나를 위한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그것을 나를 위해 쓰지 못하고 내 주변의 어떤 것을 위하여 살아왔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오늘이라는 주어진 시간을 한 번쯤은 나를 위하여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끝곡으로 이정석 사랑하기에 들으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랑하기에 떠나신다는 그 말 나는 믿을 수 없어. 사랑한다면 왜 헤어져야 해? 그 말 나는 믿을 수 없어. 하얀 찻잔을 사이에 두고 그대에게 하고 싶은 말, 사랑한다는 말하기도 전에 떠나가면 난 어떡해. 홀로 애태웠던 나의 노래가 오늘 이 밤 다시 들릴 듯한데, 그 많았던 순간 우리의 얘기 저 하늘에 그대 가슴에 들릴 듯한데, 날 사랑한다면 왜 떠나가야 해? 나에겐 아직도 할 말이 많은데, 정녕 내 곁을 떠나가야 한다면 말없이 보내드리겠어요. 하지만 나는 믿을 수 없어요. 그대 떠난다는 말이. 사랑하기 떠나신다는 그 말 나는 믿을 수 없어요. 홀로 애태웠던 나의 노래가 오늘 이 밤 다시 들릴 듯한데, 그 많았던 순간